20g은 사실 화학식량이 4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0.5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20%의 농도가 이러한 농도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몰 농도라고 얘기하면은 요 기준이 아니라 1리터 기준인 거잖아. 그래서 얘를 용액 1000ml로 이제 우리가 환산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몰수를 이제 우리는 몰 농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100 날려주고 얘 날려주고 그 다음에 곱하면 5가 1.2분의 m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몰 농도가 얼마나 나왔어? 6 몰 농도가 나왔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치? 이렇게 몰 농도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몰랄 농도로 환산합시다. 자, 몰랄 농도는 중요한 게 뭐라고? 자, 기준이 용매라고. 그치? 그래서 얘도 용매 질량만 따지면 80g이 물의 질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 안에 들어있는 20g은 0.5몰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근데 이 기준은 80g이 아니라 1kg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1000g의 물을 떠왔을 때는 몇 몰이 있니? 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몰랄 농도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 뭐 80에서 이거 공 하나씩 날릴 수가 있고 곱하면은 50인가요? 그렇죠? 50을 8로 나누면 되겠다. 그치? 4분의 25 몰랄 농도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6.25인가요? 6.25 몰랄 농도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다. 그치? 이렇게 환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기본적인 이런 농도 환산도 당연히 좀 필요한 수학이고, 배기 쪽은 자 용액의 종류예요. 자, 너네 학교에서 요즘 용해도 배우고 있지? 배웠어? 회는 좀 그래? 아마 2학년 2학기 때 용해도가 나오기 때문에 요 내용들을 공부했을 것 같은데, 자, 포화 용액이라는 거 한번 들어봤죠? 포화 용액이 중등 과정에서 뭐라고 써있니? 그 용질이 최대로 녹아있는. 그쵸? 자, 그래서 포화 용액이라고 하면은 용질이 최대로 녹아서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의 용액을 포화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그럼 좀 약간 의미가 어때? 좀 애매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이야? 안 녹아? 그렇죠. 계속 녹고 있는 거지. 포화 용액은 더 이상 녹지 않는 용액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녹고 있는 용액이야. 왜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여? 석출되는 속도가 똑같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포화 용액은 사실은 안 녹는 게 아니라 계속 녹고 있는데 그 용해되는 속도랑 지금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져서 동적 평형에 도달한 용액을 우리는 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포화 용액은 이게 동적 평형이 용액 평형 상태의 용액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 녹고 있고 계속 속출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불포화 용액도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요. 그죠? 자, 불포화를 중등 교과서에서 뭐라고 써있니? 더 녹을 수 있는. 아직 더 녹일 수 있는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자, 요 의미는 사실은 용해되는 속도가 석출되는 속도보다는 빠른 상태의 용액을 우리는 불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못한 용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과포화 용액도 있지 얘들아. 그래서 과포화 용액은 정의가 뭐야? 더 녹아있는. 포화 이상의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 어떻게 표현하는 게 가장 좋냐면 거짓 평형 상태예요. 자, 그래서 원래는 평형에 도달하려면 10g이 녹아야지만 평형인 건데 15g을 녹여놓고 평형인 척하고 있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얘는 좀 더 많이 녹인 상태에서 평형인 척하는 거짓말쟁이니까 거짓말하고 있으면 안정해, 불안정해? 불안정한 거죠. 그치? 그래서 얘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조금만 작업줘도. 그래서 내가 충격을 주는 거죠. 그래서 충격을 빵 때리게 되면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좀 더 과하게 녹아있었던 용질이 그때 확 속출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용의 속도보다는 석출 속도가 좀 더 빠르다라고 얘기를 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상태를 과포 용액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자, 그림으로 이해하면 자, 이런 상태야. 자, 이렇게 비कर 하나 준비해놓고 각설탕 아니? 네. 각설탕 하나 딱 갖다 놓고, 그리고 나서 물을 요만큼 부어주는 거야. 요만큼 쫙 부었다. 자, 그러면 자, 설탕 표면에서 이제 쭉 용해가 시작을 할 건데, 그죠? 용해 쫙 일어났다가 요만큼 녹고 나서 보니까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요만큼 없어졌는데 이 요만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퍼졌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지, 얘들아? 그치?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이건 포화 용액이야? 아니야? 아니. 용해되고 석출되는 속도가 같아졌다고 합시다. 포화 용액이야?
이 비커요. 용액이 아니지. 용액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왜? 여기만 없어져. 그쵸. 이게 설탕, 고체 상태랑 수용액 상태의 상의 분리가 있는 거야. 그치? 얘는 용액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용액을 얘기하려면 이 부분만 이제 우리가 용액이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따로 빼가지고 새로운 비커에 담는다면 얘는 이제 우리가 포화 용액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요것도 나중에 문제 풀 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뭐 농도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침전된 애들은 다 빼고 나머지 용액 가지고만 우리가 농도를 정의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불균형화물은 농도를 정의할 수가 없다라는 것도 기억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지금 동적 평형의 상태를 포화 용액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치? 이렇게 정의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불포화는 뭐냐면 내가 이만큼 녹아야지만 포화에 도달하는 걸 알면서도 같은 비커를 가져와 놓고 여기에다가 물을 똑같이 담은 상태에서 설탕을 이만큼만 넣는 거야. 그럼 이게 쫙 용해돼가지고 안 보이게 되는 거잖아. 이런 상태는 아직 이게 평형 도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정관의 속도, 영의 속도가 석출 속도보다는 좀 더 빠른 상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 요걸 이제 우리가 불포화 용액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랑 같냐면 증기압 평형 기억나니 얘들아? 그치? 증기압 평형이 쭉 일어나고 있을 때, 자, 요게 지금 평형 상태야. 그치? 자, 근데 요 아래쪽 영역은 지금 증기압이 도달하지 못한 상태인 거잖아. 그러면 여기는 정반응 속도가 역반응 속도보다 빠른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기체로 증발하는 속도가 빠르다라고 얘기했었거든. 여기가 기체 영역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그치? 마찬가지야. 얘도 이만큼이 녹아야지만 지금 석출 속도랑 용해 속도가 같아지는 건데 조금밖에 안 녹았기 때문에 정반응 속도가 빠른 영역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증기압 평형으로 똑같이 가져오면 증기압 곡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용해도 곡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용해도 곡선 아래쪽 영역은 정반응 속도가 빠른 영역이기 때문에 불포화 용액 지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게 된다는 거죠. 그치? 다 똑같은 어떤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과포화는 뭐니? 자, 이렇게 좀 더 가열하는 거지? 좀 더 쭉 가열해가지고 얘를 이만큼 더 녹인 거야. 그리고 불을 싹 껐어요. 그치? 그럼 요만큼 원래 석출돼야지만 정상인 건데 여기 석출되지 않고 그대로 품고 있는 거지. 이런 형태는 이제 우리는 과포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가 젓가락으로 땡 치게 되면은 원래 더 녹아 있었던 양만큼이 쫙 석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더라. 이게 과포화 용액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과포화 용액을 이용한 게 뭐가 있니? 탄산음료. 콜라 같은 거. 탄산 아닐 것 같아. 아니 근데 그거는 뭐로 눌러주고 있어. 핫팩. 똑딱이 손난로 기억나? 뭔지 알아요? 그래서 그게 다 과포화 용액을 이용하는 거야. 자, 대부분의 고체가 용해되는 과정은 흡열이야, 발열이야? 고체 용액. 흡열이잖아, 그치? 그러면 석출되는 과정이 발열인 거잖아. 그래서 과포화를 만든 다음에 석출될 때 나오는 열을 활용하는 게 똑딱이 손난로야. 그래서 거기 안에 원래는 아세트산 나트륨을 쓰거든. 요 녀석을 우리가 한 70g을 써요. 70g 쓰고, 다음에 물에 얼마큼만 쓰냐면 10g만 써. 물의 양이 거의 없잖아. 그치? 그러면 이게 가열하면서 막 엄청난 온도를 가지고 가열하면서 용해를 시켜버리거든. 과포를 만들면은 이거는 뭐 약간 찐덕찐덕한 어떤 용액이 만들어져. 마치 아세트산 나트륨이 용융된 것처럼 보이거든. 근데 얘 특징이 뭐냐면 물과 이렇게 수화가 됐을 때 굉장히 안정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포화인데도 불구하고 어지간한 충격 가지고는 이게 석출이 잘 안 돼. 때문에 이게 참. 그럼 그렇게 되겠지만, 그치? 근데 이게 조금만 흔들려도 이게 충격 때문에 석출이 되면 이게 상품성으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문방구 가가지고 돈다리 손달로네 들어오는데 갑자기 석출돼. 사야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얘가 물에 소화됐을 때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용질이거든. 그래서 과포화가 가능해. 그래서 이게 서서히 시켜서 과포화 상태였는데 여기 안에 뭐가 있어? 똑딱이, 금속 똑딱이가 있는 거지. 똑딱 하면은 젓가락으로 땡 친 것처럼 어떤 파동이 진동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네들이 공명 현상 때문에 확 충격이 가해지면서 원래 상태로 쫙 속출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물의 양이 워낙 적기 때문에 마치 그냥 이 아세트산 나트륨이 속출된다기보다는 약간 굳는 느낌? 응고되는 느낌으로 이제부터 쫙 딱딱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열이 확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똑딱이 손난로에 원리가 된다. 선생님, 그럼 저 손나는 땅바닥에 엄청 세게 던져도 돼요? 속출돼.
다시 터지겠지. 아. 그래서 작년에 학생이 그걸 해보겠다고 가져와서 주먹으로 팡팡 치더라고요. 그걸 들면 속셔지더라고요. 터졌어요. 몰라 터졌는지. 그렇대. 겨울이니까 이제 한번. 나오겠네. 그치? 겨울이니까 이제 10월 보는 친구가 한 명씩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네, 애들 보면 막 되게 하면서 배운 실험 많이 하더라고. 막 그 단열 평창 구름 생성 이런 거 있잖아. 구름 생성을 한다고요? 구름 생성하려고 페트병 가져와가지고 아, 예. 뚜껑 닫은 다음에 이렇게 단열 압축시킨 다음에 그치? 그리고 나서 펑 열면 뚜껑 팍 나가거든. 그러면서 이제 거기 안에 있었던 공기 압축됐다가 확 단열 평창되니까 이슬점 도달해가지고 수증기가 움츠러졌잖아. 김이 후. 쭈쭈바에다가 드라이아이스 넣어서 해보는 거 했는데 쭈쭈바가 터져가지고 뒤에서 싹싹바 끝에 아니 그 뭐냐 까먹었다 이름을 그 바 있는데 그거 뒤에가 붙여 있잖아요. 그 탁 열리면서 뒤로 터져가지고 날아갔어요. 진짜. 빠삐코 뒤에 있는데 페트병에 드라이아이스 안 넣고 냉장고에 넣으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다. 자다가 깨는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해봤는데, 자, 우리는 계속 뭐 상평형이든 뭐든 간에 평형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세 가지 용액 중에서 뭐가 관심 있는 거야? 포화 용액에 관심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동적 평형에 도달시키는 그 용질의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 포화 용액 속에 녹아있는 최대 용질의 양을 우리는 용해도라고 얘기하고 그 용해도는 우리가 기호로는 솔루빌리티의 약자를 써가지고 스몰 s를 이제 또 쓰게 된다. 알겠지? 그래서 용해도 요 내용을 이제 또 공부하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용해도에 대한 점인데, 자, 용해도는 일단 물질의 구명 성질이야. 그래서 똑같은 물을 가져와도 이게 설탕이 최대로 녹는 거랑 뭐 소금이 최대로 녹는 거랑 그 양이 좀 다르다는 거죠. 물질의 어떤 고유한 성질이라서 나중에 이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혼합물의 분리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지. 거滤법이라든지 추출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야. 그치? 자, 그래서 그 용해도에 대한 내용인 건데, 자, 일단 포화 용액 속에 있는 용질의 양은 당연히 물이 많을수록 많이 녹아 있겠지. 그치?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중등과학에서 첫 번째 그 기준을 누굴 잡아요? 용매를 기준 잡고 얘를 몇 그램 가져와? 100g을 기준 잡는 거죠. 그렇죠? 물을 100g을 잡은 다음에 여기에 내가 용질을 더 이상 녹지 않을 때까지, 즉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녹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용질의 질량을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는 용해도의 첫 번째 정의를 얘기하고 있다. 그치? 자, 그래서 얘는 원래는 단위가 없는 건데 이 중딩이들 실수하지 말라고. 그죠? 그래서 그 데이터가 그래프든 표로 나왔을 때 이게 기준이 용매 100g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아, 용질의 최대 질량이야. 근데 용매 100g 사용한 거야. 요거 까먹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치? 만약에 실험을 할 때 문제에서 물 100g으로 실험하는 게 아니라면은 요걸 다 데이터를 활용할 때는 그 환산해가지고 비례식으로 환산해가지고 문제를 풀어 나가야겠다. 그죠? 내신 때 하고 있지? 그치? 학교에서 하고 있지 않아? 자, 근데 두 번째 정의는, 자, 두 번째는 요거는 이제 올림할 때 좀 소개를 했었죠. 그쵸? 자, 그래서 올림할 때 몰 용해도라고 들어봤니? KSP 할 때? 그때 몰 용해도를 얘기했었고, 용해도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자, 기준을 용매를 잡는 게 아니라 포화 용액 자체를 잡아요. 그래서 이 포화 용액을 1리터를 기준 잡는 거야. 1리터 딱 잡아주고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최대 용질의 양을 따져 나갈 건데 그때 용질의 양은 몰수를 따지게 되는 거야. 이걸 우리는 또 하나의 용해도 정의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단위를 보니까 얘는 단위가 몰 퍼 리터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단위랑 똑같아? 몰농도 단위랑 똑같은 거야. 그렇지? 그래서 용해도의 또 다른 정의가 뭐냐면 포화 용액의 몰농도가 용해도의 또 하나의 정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포화 용액의 몰농도가 된다. 용액의 몰농도. 요거를 또 하나의 용해도 정의로 적읍시다. 자, 근데 중등 과정에서는 요 1번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요 1번을 좀 반드시 기억해 줘야 되는 거고 2번은 지금부터 어떤 설명, 이론을 풀어나가기 위해서 소개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부터 내가 고체 용질의 용해도랑 기체 용질의 용해도를 얘기할 건데, 자, 액체 용질의 용해도는 없어요. 액체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용해도를 정의할 때는 어떤 한계점에 좀 도달해야 되거든.
근데 액체는 한계점이 없어. 물 100g에다가 에탄올 50g을 녹여도 잘 섞여요. 100g을 섞어도 잘 섞이고 200g을 넣어도 잘 섞여요. 대신 용질과 용매의 어떤 그 기준이 바뀌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액체 용질은 용해되는 과정을 용해된다는 표현보다는 확산된다는 표현을 더 많이 써요. 그래서 확산과 용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면은 자, 공통점은 일단 두 물질이 골고루 섞이는 거야. 조성 일정에 섞인다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입자의 열운동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스스로 운동하니까 일어나는 거거든. 그래서 에너지의 추격이 따르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계속 넣어도 계속 퍼져나가기 때문에 한계점에 도달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는 거야. 근데 용해라는 거는 이게 에너지 추격이 따르기 때문에 고체가 녹을 때는 흡열 반응이고요. 기체가 녹일 때는 발열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게다가 용해는 한계점이 있어.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뭐 용해도라는 개념을 정의할 수가 있거나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고체와 기체의 용해도만 공부한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알겠죠? 좋아요. 몇 시야? 시계 치워버리는 시계가 있어. 8시 5분이네? 20분에 끝나나 우리? 네. 아, 지트 이제 여기서 끝났는데.